안녕하세요. 오늘은 127강 경진일주에 대해서 공부하자고요. 경진일주는 대체적으로 보면은 지장간에 숨어있는 어떤 추구하는 속마음은 이 정제를 추구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상관이라든가 편인은 이제 보통이고, 그 다음에 12운성에서 보시면 양, 경금 입장에서 진을 만나면 양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신살에서는 이게 신자진이죠. 신자진. 그러니까 화계.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경진에서 대표적인 어떤 기운이 괴강살이에요. 괴강살. 자, 이 괴강살은 여기 보시면 으뜸 괴자에다가 강별 강자예요. 그래서 음양이 절멸하는 곳. 음양이 절멸한다는 건 여기 보면요. 이 음은 지금 진을 얘기해요. 진 속에 계수, 즉 수가 임묘되어 있죠. 요거는 술 속에 정화가, 여기 병화가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 이건 임수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즉 수가 음의 대표, 그 다음에 화가 양의 대표죠. 이것이 둘 다 임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실패하면 매장된 철관과 같아서 재기 불능하기 쉽고, 불능되기 쉽고, 부부합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강한 기운이 흐르기 때문에 이 괴강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 대신 장점을 살리면 내가 권력을 가지고 칼을 휘둘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 칼이라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피를 보는 칼도 되겠지만 상징적인 칼도 가능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오늘날에서는 검사, 판사, 경찰, 군인, 의사 이런 쪽이죠. 그래서 이 경 자체가, 자, 여기 경 자체가 자연오행이에요. 자연오행. 자연오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육친을 정할 때 일간을 가지고 정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오행에서는 이제 간목일간을 기준해서, 간목을 기준해서 육친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편관이 되겠죠? 편관. 즉, 경금은 편관성을 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친을 안 정하더라도 이 글씨만 딱 보고, 아, 이게 편관, 관성기를 가지고 있겠구나.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숙살지기 때문에 그래요. 이 경금 자체가 갖는 특징이 숙살지기. 이 가을의 들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가을에는 모든 것이 열매를 맺은 끝에서 다 죽어가잖아요. 그게 어떤 죽이는 기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강이 있으면 눈치, 재치가 있어서 사물의 처리가 빠르고 인정받지만, 그러니까 좌절하면은 한없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는 거야. 즉, 재기가 불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오뚜기 같은 인생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밀고 추진하는 일은 잘 되다가 한번 꺾어지면은, 일어나기 힘들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괴강이라는 것은, 괴강살은 다 알고 계시죠? 괴강. 괴강을 보시면, 자, 경솔하게 무술하다가 입술 다치고, 진짜 임자 만나면 경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경솔하게 무술하다가 입술 다치고, 진짜 임자 만나면 경친다. 경술, 임술,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6자가, 괴강. 자, 그러니까 이 괴강살이 이런 게 있다는 건 결국 지지해 보면은, 아까 지워졌네? 여기에. 음양이 절멸한다는 것은, 자, 다시 여기 술일과 진이 있죠. 요것은
수의 입고지, 여기는 어떻게 돼요? 화의 입고지가 됐죠? 그래서, 자, 이런 특성을 갖는다. 그래서 진별과 술별은 살기가 강한 빛을 우주상에, 이렇게 지구상에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과 진별은 천월기인에선 빠져요. 지지에서. 예. 그만큼 강한 살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살성을 가지고 있다. 이 효신일은 지지에 인성을 깔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인성. 대체적으로. 그러면 이 효신쌀이라는 것은 올빼미쌀이라고도 해요. 즉, 어미 잡아먹는 새. 사람 중에서도요, 일주가 인성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 스스로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효신일이 있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엄마를 일찍 잃을 수도 있어요. 왜? 어머니 희생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떻게 돼? 기운이 딸리고 또 그 다음에 너무 과로로 인해서 숨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좀 확장하면은. 그래서 서모와 계모와 인연이 또 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의 일주에서 일지의 인성을 깔고 있는 경우예요. 효신쌀은. 그러니까 이 지망이라는 거는 지지에, 즉 땅의 그물이에요. 땅의 그물. 이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천라지망이라는 건 하늘의 그물은 이제 술이에요. 술. 하늘의 그물은. 땅의 그물은 진. 술해 진사. 이렇게 천라지망. 두 개 다 그물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여기 한자만 떠 있을 때도 요건 지망이구나. 요거는 천라구나. 이렇게. 보통 이걸 합쳐가지고 그냥 천라지망살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천라지망이 있다는 거는 내가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을 활동하고 뭔가 추진하는데 상당한 지장을 받는다는 거예요. 딱 묶여있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공망은 경진이 17번이에요. 17번. 고유번호가. 그러니까 21번, 22번이 공망이에요. 이것이 갑신, 갑신, 을류. 그러니까 신유가 공망이에요. 신유가 공망. 세운의 변화는 신자진년에 이사이동 변동수가 있고, 해년은 진과 해가 만나서 원진과 기물을 이루는 거예요. 신경질환이라든가 정신쇠약. 그 다음에 유년에는 진과 만나서 진유합. 그래서 이성 만남. 보통 이런 경우에는 성년된 남녀가 이런 운에서, 경진일주인데 운에서 유를 만났을 땐 결혼운이라고 그러죠, 보통. 술년이 되면 진술충이 되죠. 이럴 때는 관제구설, 수술, 부부풍파. 흉년은 갑술, 병술, 즉 충되는 경우가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요거는 이제 똑같은 유형으로 가는 건데, 중요한 거는 사주 원국에 있을 때 일주가 어떤 글자에 오냐에 따라서 지지가 합이 되느냐, 원진이 걸리느냐, 충이 걸리느냐, 이걸 많이 자주 보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가 길흉의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를 설명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운치가 있어 사물의 처리가 빠르고 인정받기 쉽지만 좌절하면 일어나기 힘들다. 기본적으로 이 살성을 가지고 있고 상당히 강한 카리스마가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적인 어떤 삶이라든가 일을 처리해요. 그러니까 남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융화가 되는 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친과 별거 내지는 이별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 수가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그 괴강살을 끼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일주에서는 가능하면은 밖에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셔야 돼요. 집에만 있으면은 특히 여자 같은 경우는 그 문제가 생겨요.
그 강한 에너지를 쓸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남편을 들어오면 어떻게 돼? 남편을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자 사주에서 일주가 괴강이 걸렸을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주를 하나 이제 보시면, 요 사주에 보면은 신사년, 을미월, 경진일, 이모시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요번은 이제 경찰직에 있다가 퇴임하시고, 뭐, 나이 드셔서 이제 무료하다고 사주 공부하러 오시는 분인데, 이분의 사주가 여기 보면 경진이 딱 걸려있죠. 이렇게 경진. 그래서 이런 분은 아까 말씀드렸죠. 군인, 경찰, 검찰, 의사 뭐 이런 쪽에 종사하면은 자기 일을 하는 경우라고. 그 여기에서 보면 이 사주의 특징은, 자, 인성이 2개 하고 지금 겁재가 하나 있어서 요렇게 잡으면은 약간 신강해 보이는 사주인데, 여기서 문제는 사, 오, 미 이렇게 해서 화국을 이루죠. 화국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관이 상당히 강한 사주라죠. 강한 사주죠. 신약하면서 이 관이 딱 이렇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자기 사업보다 공직에 있는 게 딱 자기 길을 가신 거예요. 금상에. 그래서 약간 이제 이렇게 되면 신약하는 쪽으로 흐르는데, 앞으로 사주 모실 때 사주 자체가 쉽게 인성과 비겁이 발달돼서 강한 사주, 식재관이 발달돼서 신약사주인데도 어떤 경우에 강한 신강사주처럼 행동하고 어떤 결과를 낳느냐 하면은 강기질일 때가 가능해요. 강기질. 강기질은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동네에서 옛날에 그 양아치라고 그러죠. 양아치. 예. 큰 주먹도 아니고 새끼 주먹 쓰면서 이렇게 동네에서 까불고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럼 그 친구들하고 태권도 구단이야. 싸움 붙으면 누가 이겼어요? 예. 작은 주먹 쓰는 꼬마가 이기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깡다구가 있다는 거야. 이 강기질이라는 거는 쉽게 깡다구. 죽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옮기는 거예요. 자, 이 강기질은 어떤 때 작용하냐면은 괴강, 백호, 그 다음에 비겁이 발달됐을 때, 식신상간이 발달되어 있을 때, 예. 그 다음에 간여지동이 된 사주. 예. 그런 사주가, 그런 어떤 그 살이라든가, 오행 고조 형태가 그렇게 되어 있을 때는 이런 경우도 지금 상당히 강하죠. 괴강하고 백호가 있잖아. 이런 경우는 틀림없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공직에 있는 게 최고예요. 이런 분들이 자영업으로 한다든지 일반 회사에서 조직이 약한 데서 근무하고 그러면요, 윗사람들하고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래처하고 반드시 분란이 일어날 수 있고. 왜? 이렇게 강한 거를 억누르는 제어력인데 그게 관인데, 관이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공직생활을 하면 딱 맞는데, 관이 어설프게 있으면요, 이 스스로 이렇게 자영업 한 사람 같은 경우는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 뭐, 이 술집이라든가 유흥업소에 어떤 거를 운영한다 그러면 맞죠. 예. 왜? 주먹으로 한번 달라붙으니까 손님이고 뭐 어떤 고객이 어떤 간에 뭐 꼼짝 못 하는 거죠. 그 나름대로 해서 보통 보면 남자들 팔자거름 걷고, 예? 담배 딱 꼬나물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건들건들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백호 괴광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 신약사주라도 강한 기질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이 경진일주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징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경 자체가 편관성을 띈다는 거예요. 이 글자 자체가. 이 가을 기운이니까 숙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효신살이 있다는 거는 이 경진일주에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서모나 계모스라에서 자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운을 많이 내가 뺏는다는 거는 어머니가 그만큼 쇠회한다는 거예요, 빨리. 예. 그 지망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진사가 지망이에요, 진사. 설라는 술해. 그 다음에 이제 공망은 경진이 17번 고유번호가. 그래서 공망은 21번, 2번에 지지 두 글자. 21번, 22번 있는데 갑신과 을류인데 신과 유가 공망. 신과 유가 공망. 이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세운의 변화는 처음에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지와 원진을 이루는지 합을 이루는지 충을 이루는지 형을 이루는지 그걸 잘 보셔가지고 그때 그 상황을 이제 설명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경진 일주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4월 17일 날 공부할 일주를 하나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또 괴강살이 걸렸네요. 괴강살. 경술에 대해서 4월 17일 날 공부를 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시간 내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지부패를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쌤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시고 끝까지 우리 코로나19와 잘 싸워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